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의 내 아이 엄마로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36시간으로 쪼개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애가 넷에 따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살림만 하는 주부인지라 집안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본 적이 정말 언제인지 모르겠을 만큼 까마득히 느껴지네요. 평소 같으면 지금도 아이들을 재워놓거나 숙제 하나 던져놓은 뒤에 밀린 설거지를 하거나 애들이 어질러 놓은 집 정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오죽하면 내가 이런 집안 얘기를 만천하에 알리겠다며 사연을 적어보고 있네요. 저는 10여 년 전 세상 물정을 알 리가 없고 모르는 것이 더 많았던 철없는 26에 남편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과 온 가족들이 다 서울로 일 때문에 이사를 왔었고 남편은 혼자 대학만 서울로 오면서 서울 땅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고향 사람인 것을 알던 저희 두 사람의 지인분께서 소개를 해주셨고 마침 저희 나이도 비슷한데 대학도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몇 번 만나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라고나 하니 뭔가 격식을 엄청 갖춘 것 같은데 실상 그런 고급스러운 자리는 아니었고 대학가에서 닭갈비를 구워 먹고 떡볶이를 사 먹는 뭐 그런 정도의 식사였어요. 둘 다 알고 지내는 사이로 지내다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 건강을 들먹이면서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옆에서 보채기 시작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둘 다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더군다나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 일을 막 시작한 신입사원이었는지라 솔직히 연애보다 집중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얘기를 꺼냈을 때만 하더라도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일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당시는 딱 덜 떨어진 놈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은 나름 확신에 찬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자기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시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평생을 사랑할 사람과 아이 낳고 잘 사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드리고 싶다며 아버지는 어머니와 그런 뜨겁고 진실된 사랑을 나누지 못하셔서 늘 자식들에게 미안해하고 또 자식들만큼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분이셨다면서 그걸 본인이 저와의 결혼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다 하는데 그 말을 듣고서 미친놈이라고 말을 하려니 괜히 미안하고 숙연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것도 없이 나를 평생 사랑하고픈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저 또한 느꼈습니다. 이렇게 나를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을 또 만나기 힘들 것이란 걸 말입니다. 다소 위험한 도박과도 같은 결혼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 분명 난 나를 위한 시간은커녕 내 부모님을 위한 시간조차 없이 남편과 아이 그리고 시댁에 헌신을 하며 살아야 할 텐데 내가 과연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은 여자들이 한 번쯤은 할 만한 그런 고민들을 엄청나게 했었네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담했습니다. 분명히 시아버지가 아프다고 했었는데 남편의 말과 달리 시아버지는 어째 볼 때마다 회춘을 하시는 듯 젊어지셨습니다. 남편이 한 말 중에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것만이 진실인 것 같았고요.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두 분의 사이가 좋지 못하니 오오만 관심과 흥미가 죄다 저희 자식들에게로만 쏟아졌어요. 두 분이서 같이 전화를 하셔도 될 것을 따로따로 집안에서 말 한마디를 서로 섞지를 않으시는 바람에 번갈아 전화가 와서는 제 안부를 묻고 남편의 안부를 물으셨고요. 안부를 묻는 것만 하셨다면 제가 참 감사했을 텐데 덤으로 아이 얘기도 꼭 물어보면서 임신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셨습니다. 처음엔 첫째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첫째를 임신하고서 성별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 전에 애기는 꼭 한번 안아보고 싶구나. 라면서 만약 아이만을 가지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주겠다며 아주 벼랑간 누가 들으면 재벌이라도 된다는 마냥 입을 떠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특히 허풍이 정말 심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애 빨리 낳으라는 소리를 하고 나면 바로 전화가 와서는 오늘은 네 시어머니가 애 낳으란 소리 안 하더냐? 라면서 약을 올리려는 것인지 물어보셨고 재차 빨리 애를 보고 싶단 소리를 하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다 제가 첫 딸을 낳고 나더니 아버님은 살짝 기분이 나쁜 듯 보였고 그 와중에 제가 자식을 낳고 나서도 눈치가 보여 살살 기고 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께서는 대놓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우셨답니다.
아들인 줄 알고 기껏 잘해줬더니 딸을 낳았어. 라며 저를 째려보던 시어머니의 당시 말씀은 도저히 제 상식 밖의 일이었는지라 지금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저는 딸을 낳고서 시부모님께 제대로 출산 축하를 받지도 못했고 저희 남편은 그저 어른들이니까 이해를 해달라고만 하며 저를 달랬어요. 그 수모를 겪고도 시부모님이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에 몸을 추스림과 동시에 둘째 계획부터 세웠고 미련스러웠던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이내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둘째가 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셋째도 그리고 넷째를 낳을 적에도 딸이라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제게서 아이 문제 말고는 말을 걸지도 않고 연락도 해오지를 않으면서 철저히 남마냥 대하고 사셨고요. 저희 시아버지는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이라는 것이 너무하지 않냐? 라면서 늘 저를 보기만 하면 핀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둘째를 낳자마자 도저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자신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다 쓰고서 동료들한테 욕까지 먹고 진상마냥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 책임감과 미안함이 너무 컸지만 아이들 생각이 도저히 사라지질 않아 결국 일을 그만두며 온전히 경제력을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다행히 남편이 결혼 당시 모아놓은 돈은 없었다만 벌어오는 돈으로 넷을 키울 정도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었고 시부모님께서 마냥 헛풍만은 아닌지 츤데레 같은 시아버지는 아들 못 낳았다고 흉을 보시는 와중에도 다달이 육아용돈부터 아이들 선물이나 옷 등 자잘한 것들을 많이 사주시고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전히 아들을 낳아야만 며느리 취급을 받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갈굼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었죠. 셋째를 낳을 때부터 이미 몸이 좋지 못했고 넷째를 낳을 때에는 요통 때문에 복부살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것 동시에 완전히 만성 통증을 겪다가 관절통까지 와선 제 몸이 정말 말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치질까지 걸려 극도로 예민해 죽겠는 와중에 남편까지 애 넷 낳은 아줌마가 여자로 보이지를 않는 건지 신혼 초보다 훨 사람이 차가워지고 애정 표현도 없어져 섭섭해 죽겠던 상태였고요. 오로지 기댈 곳이라고는 친정밖에 없었는데 친정은 그 와중에 서른 넘어 여전히 취직을 못하고 있는 저희 남동생 때문에 분위기가 또 초상집이었고요. 아, 진짜 내가 남자 하나 때문에 왜 결혼을 해가지고서 무슨 태아 출산 공장도 아니고 이 모양으로 살고 있나 싶어 제 심정도 늘 초상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예뻐 죽겠고 내 피부치란 생각에 무작정 육아를 외면할 수도 없었고요. 보통의 워킹맘 육아맘들이 겪던 걸 다 겪어내면서 저와의 싸움을 매일같이 해나가고 살던 저였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 낳기를 강요하던 시어머니의 괴상한 시집살이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저를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무시한 채 온전히 아들 못 낳는 것에 초점을 두고 깔보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정말 완전히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제 몸이 부서져가고 있고 체력이 힘에 붙여 일상생활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중순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억지로 끌고서는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돈도 없어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무작정 전세를 얻어 서울에 온 시어머니는 옆에서 시아버지가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다며 걱정하시는 와중에도 며느리가 우리가 옆에 없으니 정신 못 차리고 주구장창 딸년만 낳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나한테 서방노릇 못하고 사는 거 참여도 할 겸 앞으로 나 말고 며느리한테 신경 쓰면서 주구장창 아들 낳으라고 잔소리를 해요. 그래야 얼른 손주를 볼 거 아니야. 애 나이가 내일 모레 40이야, 40. 라면서 앞에서 다 듣고 있는 저를 보며 화를 내는데 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지를 시어머니 말하는 꼬라지를 볼 때마다 각성이 되는 듯 매 순간 알겠더라고요. 저렇게 성질머리가 독하고 표악한데 세상 어느 남자가 저런 여자를 좋아할까 싶어 급기야 제 눈에는 저한테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들 낳으라고 잔소리를 해왔던 시아버지마저도 왠지 애처롭고 딱하게 느껴져 갔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급기야 작년 내내 5자를 당장 가지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을 계기로 하루도 빼먹지를 않은 채 아들 안 낳으면 평생을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 대접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봐도 이젠 남편조차 완전히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미 애를 넷이나 낳았는데도 딸이라니. 이게 뭐야. 자녀 계획을 당신이 다 망쳐놨어. 라는 말과 함께 자식을 같이 낳아놓고서 남편조차도 딸만 주구장창 낳은 것을 제 탓으로 돌려버렸고요. 언젠가부터 지 엄마를 아주 쏙 닮아가서는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윽박만 지르고 상대방 기를 죽이지 못해 안달인 화법을 쓰는 바람에 저는 남편이랑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대화가 통하기는커녕 완전히 제 귀까지 다 빨려버려서는 겁에 질릴 정도였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 엄마를 쏙 빼닮아 가는 게 징글징글한 지경이었죠. 그러던 제게 시어머니가 결국은 뚝 닮은 지 아들과 같이 애를 넷이나 낳은 절 제대로 엿을 먹어버렸네요. 감히 제가 아이들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말이죠. 서울로 이사 오고서 줄곧 저희 집을 제멋대로 들락거리면서 딸들을 본체만 취하며 제 몸 상태를 묻고 혹은 저를 그냥 빤히 관찰하듯 구경만 하며 제 몸 상태를 체크하다가 지난달에는 같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좀 받자. 최근에 널 보니 너 그러다가 몸 다 망가져서 애들 돌보기는커녕 그러다 큰일 날 것 같다. 라며 전에 없이 저를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급기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면서 저를 데리고 무작정 외출을 하시려는데 그 사이 자기 지인 며느리의 부모로 일하는 분까지 친히 돈까지 주고서 모셔와서 저희 아이들까지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어쩌겠어요. 외출할 적에 애들이 가장 걱정인데 애들을 봐준다고 하는 사람까지 데려왔으니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수밖에요. 내 몸뚱아리를 보고서 그래도 며느리라면 걱정은 되셨나 보다 싶은 마음에 괜히 기대도 되고 나름 들뜬 채로 시어머니랑 단둘이 해보는 첫 외출이기도 했는데 기대는 개뿔. 가보니 말 그대로 제 몸뚱이로 임신이 한 번 더 가능한지를 검사해보는 것만 주구장창 받고서 돌아왔습니다. 다른 건강 이상이나 질병 체크 같은 건 하나도 하질 않았네요. 갖은 수치심을 느꼈던 첫 병원 행보를 시작으로 저는 그 다다음 날에도 시어머니를 따라 한의원 가서 강제로 침까지 맞은 채 임신에 좋다는 한약까지 받아왔고요. 또 그 다음 날이었나? 시어머니가 임신에는 무슨 민물장어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저를 막 데려가서는 비싼 장어를 사 먹이기까지 했죠. 물론 그렇게 가는 길에 자기 친구를 불러선 같이 데려간 바람에 그 둘이서만 식사 내내 주구장창 대화를 나눴고 전 말 그대로 임신을 위한 장어를 볶고서 한마디도 꺼내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만 별것 아닌 일로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집을 비우고 외출하기를 한 2주 정도 했을 때쯤 저희 큰딸이 제게 엄마, 자꾸 어딜 가는데 아빠는 신경도 안 써.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회사 가서 그 시간에 집에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 아빠를 왜 신경도 안 쓰냐고 묻는 딸내미 말이 이상하여 조금 더 자세히 물었더니 엄마가 자꾸 밖에 나가니까 아빠가 아줌마를 데려오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한 채 초등학생 딸내미를 붙잡고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물었는지 몰라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줌마? 아줌마가 누구야? 라면서 그 어린 딸내미를 다그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남편이 아줌마를 데려왔단 소리에 정신이 나가버려 묻다가 결국 딸내미로부터 모든 전말을 엿듣게 되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랑 바깥 외출을 하기 시작한 그 2주 전부터 시어머니가 데려온 보모라는 아주머니가 저희 아이들을 완전히 한 방에 넣어놓은 채 아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아무도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만 했었고 잠깐 아주머니가 막내 아이 때문에 두 손이 정신없는 사이 첫째 아이가 방을 나섰다가 글쎄 아빠랑 같이 있던 웬 처음 보는 아줌마와 인사를 나눴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아이한테 아빠 친구라고 인사를 시켰고 친구랑 소개를 해놓고서는 엄마와 함께 지내는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도 않았다 하고요. 뒤늦게 보모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 방에 들어간 저희 애는 내내 그 아줌마가 누군지 생각하다가 또 한 번 보모 아주머니가 온 신경을 동생한테 쏟고 있을 때 후다닥 밖에 나왔다가 글쎄 안방 안에서 빨개 벗은 채로 뒹굴고 있던 자기 아빠를 보았다며 그게 뭐 하던 것이었냐면서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울고 불며 엄마 나쁘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저희 아이들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요즘 애들도 알 거 다 아는 애들인데 감히 애 넷을 집안에 다 둔 채로 상간녀를 안방에 들여올 생각을 다 하다니.
그것도 시엄마란 년이 아들내미와 한통속이 되어서는 둘이 짜고 쳐서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낼 계획까지 다 치밀하게 세웠던 것이라 생각하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불러 데려갈 날만을 일부러 손꼽아 기다리다가 결국은 못 참겠다면서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민물장어 사주셔야죠 하면서 연락을 했고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된 그날에 집안으로 저 대신 바톤 터치를 하며 들어오는 부모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고 제 큰딸을 향해서는 엄마 믿고 가만히 있어 알겠지? 라는 비밀스런 말을 전해준 채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죠. 아니나 다를까 자기 친구를 데려오신 시어머니와 같이 민물장어집까지 갔다가 저는 아이학급 학부모 회장한테서 걸려온 전화라면서 급한 척 전화기를 붙잡고 식당 밖으로 나갔고 이내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이나 있다가 뒤늦게 제 행방을 물으며 전화가 온 시어머니에게는 학부모 모임이 있는 걸 깜빡해서 정신없이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지금 학부모들 만나고 밥 먹고 하면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아요. 라는 거짓말을 해댔고 아무렇지 않게 제 말을 믿던 시어머니의 태도에 안심을 한 채로 어느새 저희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 불륜을 저지른다는 남편의 행각 하나만큼은 반드시 내 손으로 처단을 시킬 거라는 사명감만으로 비밀번호를 잽싸게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내 새끼들 어딨어? 라는 비명소리와 함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저희 큰딸 말 중에 틀린 말 하나 없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제 침대 위에서 정말로 전 알지도 못하는 웬 여자와 같이 완전히 빨개 벗은 채로 침대 위에서 뒹구고 있던 남편의 등짝과 엉덩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고 이내 제 비명소리와 함께 놀란 부모가 뛰쳐나온 바람에 그 뒤를 따라서 우르르 나온 저희 아이들이 안방 입구에서 저와 마찬가지로 지 아빠의 불륜 현장을 완전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뭔 일인지 모르겠다는 둘째, 셋째, 넷째 멀뚱히 보고만 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돌고래 비명마냥 소리를 질러대며 울어버린 바람에 애들이 줄줄이 따라 울다가 결국 제가 애들을 내보내느라 그년이 옷까지 입고 집을 뛰쳐나가려는 걸 놓칠 뻔까지 했죠. 감히 내 새끼들이 있는 집안에서 내 서방이랑 그 짓을 해? 라면서 애들 훈육할 때 맛보기용으로 들고 나던 50cm짜리를 가지고서 겉옷도 입지 못하고 나가려던 그년의 등짝을 아주 혼쭐나게 패주었고 이내 뒤에서 애들을 무기 삼아 숨어있던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고 나와서는 마저 자로 죽어라 패대기를 쳐주었네요. 부모 아주머니의 멱살까지 잡아선 누구 짓이냐고 누가 시킨 짓이냐며 머리채를 흔들어 잡고 지랄을 피우다 결국 시어머니가 시킨 짓이라는 자백을 받아들었고 뒤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그놈의 아들 때문이잖아. 아들, 네가 아들만 좀 낳았으면 고지식한 엄마가 이런 치사한 방법까지 안 썼지. 하면서 지엄마의 편에 들면서 두둔하고 있던 남편에게는 결국 진짜머리가 난다며 넌 그냥 여기서 나랑 끝내자. 네 정자가 불량이라 아들을 못 낳는데 어미나 자식이나 하나같이 지들 상태가 모자른 줄도 모르고 넌 그냥 내 인생에서 이쯤 되어 빠지는 게 낫겠다. 라며 그 자리에서 당장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도 불렀고요. 학부모 회의 간다고 해서 맘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있다면서 당장 뛰쳐오라고 반말까지 짓거리자 잔뜩 졸은 시어머니는 정말 쏜살같이 집에 왔어요. 먼저 도착하신 아버님께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드리기도 수치스럽다며 당신 자식을 어쩜 이렇게 개차반으로 낳아 키웠냐고 그저 욕만 퍼부어댔고 그러자 시아버지는 하염없이 울며 엄마 아빠 사이를 눈치 보고 있는 저희 애들부터 걱정된다고 생전 딸내미들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신 적이 없었던 분이 그제서야 정말 처음으로 자기 손녀들을 얼싸안고 달래시더라고요. 남편은 꾹 입을 다물고 있다가 지엄마가 집에 오자 엄마! 라면서 등신마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고자질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래 이혼해.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우리가 먼저 이혼하자고 고소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저를 욕보이는데 진짜 이 치사한 방법까지 안 쓰려고 했지만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몰래 심어놓은 소형 카메라를 꺼내왔습니다. 그거 하나 흔들어대면서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카메라예요. 몰래카메라. 당신 그리고 당신 엄마 니들
나한테 한 짓거리 그리고 내 아이들한테 한 짓거리 이거 다 범죄야. 나한테는 불륜을 사기치고 내 새끼들한테는 정신적인 아동학대를 한 거야 알아? 라면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언성을 높인 채 고소는 내가 해야 하는 거야. 니들 입 밖으로 고소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라며 재차 저도 고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그러자 그제서야 남편은 카메라에 뭐가 찍혔는지도 모른 채 그냥 제가 들고 있는 그 볼펜만을 보며 미안하단 말을 처음 꺼내더라고요. 그만큼 부모님이 아들을 원해서 자기도 동조를 한 것뿐이라고 그러니 자기 엄마를 봐달라는 말과 함께 교모의 자기 엄마한테로 모든 탓을 뒤집어 씌우는데 너무 웃겨서 빵 터질 뻔했네요. 남편이 겨우 이 정도 배알도 없는 찌질한 놈이었구나 싶어 더 실망한 것도 없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날 결국 저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제 짐까지 싼 채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주 도망치듯 남편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떠났어요. 당연히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로 골치가 너무 아팠고 당장의 남편과 상간녀한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까지도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해야 하는데 제 수중에는 제 돈이라 할 만한 것이 없어서 고소는커녕 변호사 사무실 근처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애를 넷이나 낳아놓고 마흔도 안 된 애가 이혼을 하자면서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셨고 나날이 아이들은 저만큼이나 바뀐 환경에 괴로워하면서 막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 아빠를 찾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를 혼자서 내내 밤마다 울음으로 지새웠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은 완전히 끝이 났단 생각을 하면서 딱 목숨줄을 끊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려던 그 일주일 되던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매번 시어머니와 비슷하게 아들 타령을 해왔던 아버님이 웬일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친정집 앞이니까 나오라 하는데 나가보니 아버님께서는 무슨 사륜구동 벤츠 차 한 대를 끌고 나타나셨어요. 무작정 저희 집 주차구역이 어디냐고 묻더니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으신 채 차키를 주시던 아버님께서는 이제 애들 데리고 다니려면 큰 차 하나는 필요하지. 라면서 그 차가 바로 제 차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 주려고 지난 일주일 동안 차를 사서는 막 출고된 차를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거 받고 남편이랑 순순히 이혼 못해요. 어떻게든 그 인간,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벌받게 해야 해요. 라며 울먹이는 제게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주셨어요. 그래야지. 인간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한 년놈들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 그래서 변호사는 알아봤고,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거야? 라며 제가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단 사실에 저희 부모님만큼 분노를 하신 시아버지께서 결국 저한테 벤츠와 더불어 거의 7억 가까이가 찍혀있는 통장 하나와 카드를 건네주셨습니다. 자기가 일생을 다 바쳐 벌어오고 모아뒀던 돈인데 그거 그냥 너 쓰라고 소송이고 뭐고 자신이 그간 챙겨주지 못한 손녀들 맛있는 거라도 마음껏 사주며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간 그렇게 자기 돈 많다고 허풍을 떨어오더니 그게 다 허풍이 아닌 진짜였더라고요. 집구석에서 마누라랑 아들내미가 하는 꼬라지를 보고는 맞춰주다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가지고 계신 재산까지 몽땅 다 자기 와이프랑 아들도 아닌 저한테 몰래 넘겨주시면서 자기 아들과 마누라한테 걸 소송자금까지 대주는데 이게 진짜 돈이냐면서 몇 번이고 통장을 보며 입을 쩍 벌렸는지 몰라요.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받자마자 손으로 통장을 한번 꽉 쥐어봤다가 반드시 승소하고 내 딸내미들도 잘 키워낼 거라면서 시아버지께 굳은 다짐만을 보여드렸어요. 내가 손해보고 살았던 내 젊은 시절과 앞으로 겪게 될 내 험난한 삶을 이 돈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 생각을 하기로 한 채 가식적인 사양은 하지 않고 당당히 그 돈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날 남편이랑 상간녀가 안방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몰래카메라에 담지 않았어요. 소형 카메라를 사놔도 그걸 어떻게 써먹는지도 모르는 주부인 제가 뭘 알고 카메라를 설치했겠냐고요. 오히려 영상 보면 충격받을까봐 그냥 볼펜 하나 가지고서 드라마에서 본 것을 따라한다고 연기를 해봤는데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제발 저리고서 자기들 입으로 더러운 짓거리를 다 불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 나온 순간까지 죄다 심장이 계속해서 번개 맞은 듯 요동치고 괴롭고 무서웠는데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저는 당당히 변호사를 선임함과 동시에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보모와 상간녀까지 죄다 신상털이를 해내 소송을 걸어버렸고, 소송을 준비하는 와중에 전 운전교수까지 받아가면서 시아버지가 주신 벤츠차를 몰겠다고 도로주행을 하고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돈이 정말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맞더라고요. 이 힘든 시기에 시아버지의 치력이 어찌나 큰 힘이 되던지 운전하며 나름 웃어보기도 하는 여유를 만끽하고 있고, 이 소송전이 펼쳐지는 와중에도 저희 애들을 모조리 데리고서 친정 부모님과 키즈카페 놀러를 갈 수도 있더라고요.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자기 아들한테 자신의 모든 재산이 며느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은 시아버지 덕분에 저는 시아버지의 돈으로 저희 애들 대학 자금도 이미 준비했고 앞으로 평생 잘 키워낼 수 있는 든든한 양육비를 얻어냈습니다. 현재 시아버지께서 정식적으로 재산을 미리 물려주겠다며 세금 절차까지 밟고 계시느라 아버님과의 만남으로 정신이 없네요. 내 금 같은 20, 30대의 인생을 모조리 임신과 출산에 쏟아부으며 살았던 지난 시절이 너무 처참해 보여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이젠 진짜 하늘이 저에게 금싸라기줄을 내려주신 것만 같아 매일을 로또 맞은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한 복수 하나뿐이네요. 무조건 승소해서 그때 이 후기를 사연으로 다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